가라지 빅보스 채널의 빅보스입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영상은 교육용이고 투자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테스트넷으로 연습하시고 꼭 지역 규정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왜 찍었나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 저는 파이썬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파이썬을 공부할 때 어떤 목표를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이렇게 파이썬을 배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자동 매매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파이썬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더 잘 배울까요? 사실 이걸 하다 보면 문법만 보면 금방 지칩니다.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랑 나랑 소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언어로서 파이썬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이랑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된다. 일본인과 얘기를 하려면 일본어를 알아야 된다. 또는 뭐 중국인이랑 얘기를 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필요하고 그 언어를 우리는 파이썬으로 선택을 한 건데, 그럼 그 컴퓨터랑 또 대화를 하려면 어떤 문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문법만 공부를 하면 이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파이썬이라는 걸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않고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가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일 경우에 좀 더 이제 언어를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더 잘 배울까요? 라는 질문에는 목표가 있으면 더 잘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지금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저희는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자동 매매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만들어 감에 있어 가지고 기능들을 작게 작게 만들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배워갈 거니까 저는 목표가 있으면 더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매매란 무엇인가? 자동 매매는 뭐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동 매매는 사람이 어떻게 정해놓은 전략, 뭐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그 만들고 나면 그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을 해줘요. 근데 이때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컴퓨터한테 너는 낮을 때 사서 이제 높을 때 팔아라 라고 시켜 놓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규칙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매매라고 하면 정리를 하자면 내가 어떤 전략을 짜놓고 컴퓨터한테 시키면 그 컴퓨터가 내가 시키는 대로 24시간 무한정 반복해서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 매매라고 합니다. 이 자동 매매를 할 때 장점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감정 배제가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뭐 어떤 상황이라도 컴퓨터는 그냥 반복으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엄청 빠르겠죠. 근데 간혹 이제 여기서 약간 뭐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과최적화, 급변동 리스크 이런 거를 주의점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수익을 내겠다, 좀 더 뭘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되면 100% 승률을 가진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게 최적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 맞다는 얘기겠죠. 과하게 최적화를 하다 보면 안 맞아진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잘 되니까 이렇게 하자. 내일 또 다르게 하니까 또 잘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과최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끝이 없는 답을 찾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과최적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수많이 맞는 그때그때의 전략을 찾아내서 모든 걸 적용시켜서 자동 매매를 한다. 그럼 또 괜찮아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과체적화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급변동 리스크가 앞에 거랑 약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모든 시장 환경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걸 다 예측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를 뭐 예측을 해서 뭐 전략을 뭐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가지고 그만한 환경에 맞게끔 다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걸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동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거지만 네트워크 오류 같은 기술적 이슈가 있어요. 그 기술적 이슈가 뭐냐면 갑자기 집에 인터넷이 끊긴 거죠. 또는 속도가 잘 나오던 인터넷이 천천히 간다는 거죠. 또는 집에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 선이 나도 모르게 잘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술적인 이슈나 환경적인 이슈가 있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모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초기에 나왔던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게 돈이고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도 되게 많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오류들, 그리고 외재적인 요인, 내재적인 요인, 수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의적인 환경에서 오랜 기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 사이에서 오류를 잡고 오류를 잡고 또 오류를 잡고, 그래서 그 완성도를 어느 정도 높인 후에 내가 봤을 때 한 1년, 2년 또는 뭐 짧게는 뭐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난 모든 리스크를 어느 정도 통제를 했고 실 테스트를 해도 나는 상관이 없겠다 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가능하면 모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동 매매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컴퓨터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언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언어 중에 저는 이제 쉽다라고 생각한 게 파이썬이었고, 그래서 파이썬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이해, 그리고 뭐 개발 환경 세팅, 뭐 거래소의 계정과 API 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 오타가 이제 있는데 거래소가 아니고 거래소입니다.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심플하게 저는 생각하고 접근을 하려고 해요. 파이썬도 끝까지 가면 끝이 없고, 기술적 이해도 가려면 끝이 없고, 개발 환경 세팅도 가려면 끝이 없고, 거래소도 어떤 게 더 낫냐, 어떤 게 더 뭐 못하냐, 이런 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왜냐하면 오늘 기술이 다르고 또 내일 기술이 다르고 또 그 다음날 기술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자동 매매를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많이 포커스를 둔 게 뭐냐면, 일단 쉬워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무료여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파이썬, 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이용할 거래소죠. 거래소가 바이낸스인데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뭐 에디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무료, 그리고 쉬운 거,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동 매매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파이썬, 거래소, 한마디로 계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랑 개발 환경인데, 기술적인 이해와 개발 환경은 사실 취향도 많이 타고 정답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고 어느 정도로 세팅할 거냐. 저는 가능한 일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컴퓨터로 충분히 이거를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이 들겠다, 뭐 컴퓨터를 더 사야 되겠다, 뭐 언어를 돈 주고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가능한,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는 다 무료예요. 그리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언어는 무엇을 쓰나요?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언어적인, 앞쪽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프로그램 언어는 무엇을 쓰나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세요. 초보부터 시작하고 뭐 또는 고급 하시는 분들, 또 항상 이런 언어에 대해서 이제 논란 아닌 논란을 계속 있는데, 저는 그냥 파이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파이썬, 뭐 C++, C샵, C, 뭐 고
등등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파이썬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파이썬으로 가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일단 저는 프로그래머 언어는 파이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어떤 걸 쓰면 되나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지금 앞으로 코딩을 할 이 컴퓨터도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 컴퓨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집에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 데스크탑이면 충분히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윈도우 컴퓨터냐, 뭐 애플 컴퓨터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죠. 그걸 계속 쓰셨던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되고 윈도우 컴퓨터를 주로 쓰셨던 분들은 윈도우 컴퓨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윈도우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 컴퓨터도 있긴 한데 저는 뭐 윈도우가 좀 편해서 윈도우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이거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인터넷이 좀 안정적인 곳, 또 장시간 켜둘 수 있는 곳 그런 환경에서 좀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테스트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놨는데 뭐 집에서 누가 이렇게 선을 뽑았다거나 또는 인터넷을 뭐 선을 뽑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테스트에 지장이 있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그때그때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늘 내가 테스트하려고 돌려놨는데 중간에 보니까 인터넷이 우리 집은 한 11시가 되면 끊기더라. 또는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유독 이때가 되면 오류가 나더라. 이런 것들을 예기치 못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나중 실환경, 그러니까 실투자 환경에서 사용할 것 같던 장소, 그런 환경에서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컴퓨터는 집에 있는 웬만한 컴퓨터는 다 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그램도 설치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대부분 될 거예요. 아마. 예, 특별하게 정말 20년 전, 30년 전 이런 경우에는 또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년에서 7년 또뭐 길면 10년 정도 된 컴퓨터는 가능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디터는 무엇을 쓰나요? 이게 에디터라는 게 뭐냐면 약간 메모장 같은 거예요. 컴퓨터랑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글을 써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편지를 쓰는 거죠. 너 이렇게 해줘라고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편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에 자동으로 내장된 이렇게 메모장 같은데도 이렇게 정말 고수분들은 코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많이 쓰는 VS 코드라는 이제 에디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메모장이나 뭐 편지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랑 얘기하기 위한 어떤 면. 그래서 VS 코드를 사용할 거고, 이거는 파이썬 때랑 비슷해요. 많이 쓰고, 무료고,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렇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과거에 쓰던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대로 써도 상관없으세요.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 진짜 나는 그냥 컴퓨터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 정도 아는 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찍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운다기보다는 뭐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자동 매매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저의 이제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제가 주어진 환경, 그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설명을 왜 해? 이런 설명,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지만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본 설명 다시 한번 이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에디터는
뭐 익숙한 거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 이걸 처음 들으시거나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분은 VS 코드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뭐 무료이기도 하고 가볍고 그냥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도구는 뭐든 익숙한 게 최고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VS 코드가 이제 처음부터 썼었고, 처음부터 썼다기보다는 좀 오래 썼었고, 그래서 저는 VS 코드를 선택했고, 가능하면 VS 코드로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VS 코드로 강의를 할 거니까 음,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어, 왜 거래소는 바이낸스를 쓰나요? 아,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빗썸, 업비트 이렇게 국내 것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바이낸스가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낸스를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디자인이 이제 저도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노랑노랑하고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거에 노랑노랑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 바이낸스 거래소가 까만색에 노란 그런 디자인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사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뭐 본 차트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예제가 많아야지 개발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쪽이 예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바이낸스를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바이낸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업비트나 이쪽으로도 개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 일단은 저도 처음 영상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거 위주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이낸스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이제 하실 때 코인 관련은 지역별이나 나라별 뭐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뭐 접속이 안 되고 어떤 나라는 접속이 되고 어떤 나라는 어떤 기능이 활성화돼 있고 어떤 나라는 안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 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제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기는 하는데 아마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니까 잘 찾아보시고 이제 이거를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는 바이낸스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허용이 되지 않다기보다는 그 나라 규정이 좀 다른 경우에는 자체 그 나라의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찾아보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영상에는 무엇을 하나요? 자동 매매와 관련된 기능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초적인 거 있죠. 정말 기초적인 거.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고수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강의가 아닙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려는 분, 그런 분들한테 파이썬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파이썬을 공부를 할 때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것까지 합쳐서 강의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오면서 느껴지는 거는 어, 일단 정말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거 정말 그냥 어찌 보면 내가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기능들, 정말 쉬운 기능들, 그 하나하나를 정말 짧게 짧게 잘라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뭐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한 5분에서 10분 안에 하나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그렇게 짧게 짧게 하는 영상을 이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세팅하는 법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를 처음부터 다루면서 파이썬을 한번 배워보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설치하는 것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항상 많은 유튜브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